지난해 5월 태국 북부 촌부리 의사 타입 해군기지 휴양지로 도 유명한 사 타입의 경사가 생겼다. 왕이 태국 해군 함정 푸미폰 아둔 여대담에 입항식이 열린 것. 태국은 물론 한국에도 푸미폰 함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대목은 이 함정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태국 해군이 인수하고 2주일 동안에 항해를 거쳐 태국 영해로 들어갈 중 함명 변경이 알려졌다. 건조 직후 함명을 변경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우해양조선해 옥포조선소에서 진수돼 태국 해군에게 인도된 후 한국 해역을 항해 중인 푸미폰함. 태국은 2주간의 항해로 자국에 도착한 직후 함명을 타치남에서 국민의 존경을 받는 푸미폰 함으로 바꿨다. 푸미폰함은 중국산 함정들을 제치고 태군의 해군 최강 전력으로 운영될 중국과 동남아 수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기로도 평가된다. 푸미폰 함의 함명 변경 태국의 기대 높아 당초 함명은 다친 태국 해군의 전통에 따라 강 이름을 붙였다. 태국 해군으로서는 대우해양조선에서 건조한 이 함정이 두 번째 다치. 1936년 일본 요코스카 우라가 조선소에서 건조한 1422톤급 구축함 다치남을 59년간 사용하다 1995년 퇴역시킨 태국 해군은 신예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독립국으로 구축함 8척. 태국으로서는 상대적으로 강력했던 시절의 향수와 전통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함명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대우해양조선에서의 건조식에서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이율곡함과 시범 항해를 할 때도 함명 다치는 그대로 쓰였다. 그런데 연초 태국 영해로 진입하면서 함명이 바뀌었다. 푸미폰 아도냐 대탐으로 푸미폰이 누구인가? 정국왕 라마 9세 1946년 등극해 2016년 89세로서 거할 때까지 70년 4개월 동안 왕좌를 지키며 국민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군주.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국왕이 면서도 태국의 정권을 쥐락펴락하는 군부의 쿠데타도 부적절하다는 말 한마디로 뒤엎을 정도로 권위를 갖고 태국 역사상 가장 명군으로 꼽히는 푸미폰 국왕의 이름이 함명해 붙었다는 것은 태국이 이 함정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말해준다. 이 방식에서 마하와 칠알롱권 국왕의 지시에 따라 2016년 서거한 푸미폰 아둔 야전국 왕의 이름이 함명으로 공식 명명될 만큼 신형.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항공모함을 보유한 태국 해군에서 푸미폰 함은 가장 비싼 함정으로도 손꼽힌다. 태국은 동급 함정을 자국 조선소에서 추가 건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옛 다치남도 메크맘과 함께 두 척을 운용했다. 물론 추가 건조에는 예산 여건이 좋고 태국 해군에 정식 배치될 매년 초까지 푸미폰 함이 각종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는 전제가 한국산 함정 중국제보다 우성 인정받아 태국 해군에서 푸미폰 함이 가장 비싼 함정이며 한모 다음으로 대형 함정이라는 점은 한국의 각별한 스페인에서 1996년 도입해 이듬해 취역시킨 항모 짝거리 나루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태국의 최대 함정은 나레 수완함이다.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초반에 제외하며 당시 강대국 버마의 침략을 물리친 나레 수완 대왕의 이름이 붙은 이 함정을 건조한 국가는 중국이다. 만재 배수량이 1985톤인 나레 수완함은 자매함인 탁신함과 더불어 태국 해군의 최상위 전력이지만 건조에서 실전 배치까지는 태국이 중국에서 053급 프리깃을 바탕으로 성능을 강화해 나레 수
안과 닥신함으로 수입한 시기가 1990년. 하지만 저렴하게 인수한 뒤 탈을 겪었다. 중국산 한 채의 서방 진영 무기 체계와 전자장비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복구 성능도 미달이 없고 전기 배선 체계조차. 결국 태국은 중국에 수차례 하자 보수를 요구했고 실전 배치에까지는 인도 후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태국이 한국산 함정에 주목한 데는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 중국제 잠수함에 불만을 갖고 있는 태국은 한국산 잠수함에 관심을 갖는 방위사업청의 수출 지원뿐 아니라 한국 해군 역시 태국에서의 쉬운 정과 전력화의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 한중 전투함 수출 경쟁구도 태국의 최상위 전력 함정으로 한국산이 채택됐다. 는 것은 물밑에서만 진행되던 한국과 중국의 전투함 수출 경쟁에서 한국이 질적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됐다는 의미를 지닌다. 일찌감치 우방국과 개발도상국의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초저가 혹은 정치적 우호 가격을 붙여온 중국의 함정 수출 실적은 녹록지 않다. 전통적인 우방으로 각종 무기를 공동 개발하는 파키스탄을 비롯해 나이지리아, 알제리, 이집트 등 아프리카 지역과 방글라데시,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의 각종 전투함을 수출해왔다. 여기서 동남아 지역과 1000톤급 코르벳 함부터 4000톤급 프리깃 부문에서 일종의 방산 수출 시장이 겹친다. 한국은 2001년 방글라데시에 2370톤급 방과 반이암을 자금으로 수출한 이래 영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군수 지원함,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투함 수출에 주력했으나 개도국 시장에서 중국에 훨씬 못 미쳐온 게 사실이다. 방과 반이함이 운영 미숙과 정쟁에 휘말려 주기 퇴역과 재취업 중국제 함대공 미사일 탑재 개조 등을 거친 후유증이 컸다. 그러나 이번에 태국에 인도한 푸미폰 함이 1년여의 시험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이미지 쇄신 효과가 기대된다. 필리핀이 대한 전투함 수출과 남미 지역의 저가 상륙함 기술 수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부수 효과 큰 함정 수출 무장체계 통합 이뤄야 다만 한계도 푸미폰 암 수출에도 그늘이 있다. 무장과 전투체계가 대부분 서방 선진국 부품으로 구성돼 있어 부가가치가 푸미폰 함은 스웨덴제 전투 시스템과 독일제 대전치 AK, 미국제 대공 미사일이 실린다. 안승범 디펜스 코리아 대표는 개도국의 경우 한 번 도입한 함정은 최하 30년 이상 50년까지도 운용한다며 함체뿐 아니라 전자장비와 무장까지 한국산으로 충족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함정 수주 가격보다 훨씬 많은 후속 군수 지원을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산 전투체계 함대함 함대지, 함대공 미사일과 각종 어뢰 로켓 영어뢰까지 개발을 마쳤다. 필리핀에 수출될 호위함은 각종 국산 장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산화를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출 금융 지원과 군 당국의 교육 훈련 등 부수 지원도 절실하다. 주로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에 동부되었던 중소형 수상 전투함 수출에 뒤늦게 뛰어든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제치는 계기를 구조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다른 변수도 두 가지 있다. 첫째는 터키 등 후발 방산국가의 주력. 브라질 차기 호위함 선정 사업에서는 유럽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먹기까지. 두 번째 경계 대상은 일본. 군사대국화의 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일본이 자위대에서 퇴역한 은함정을 수출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일본 해상자위대 한정은 자국 고유의 시스템을 고집하기에 다른 나라가 쉽게 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낮은 가격으로 내놓을 경우 잠재 시장을 잠식당한 여지가 크다. 메이드 인 코리아 호얌 필리핀군의 희망으로 떠올라. 최근 필리핀 로드리고 이테르테 정부의 안보 정책에서 가장 큰 고민은 중국이다. 이테르테 대통령은 집권 초기 필리핀 재건을 부르짖으며 대규모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구상을 전명하고 그 파트너로 중국을 끌어들여 막대한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이테르테 대통령이 경제개발 파트너로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집권 전부터 범죄와 전쟁을 외치며 인권보다 치안 확보를 우선. 강력 범죄의 경우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현장에서 내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과격한 정책을 추진해 서방 세계로부터 인권 범죄국으로 낙인. 미국에 의해 인권 범죄국으로 낙인 찍힌 상황에서 서방 세계의 투자를 받아 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러한 순간에 중국이 접근해왔다. 중국은 필리핀의 도로와 항만 철도 등 인프라 전반에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고 이테르테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26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유치 합의를 받아내며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사실 중국 입장에서 필리핀은 너무나도 쉬운 먹이였다. 실리 외교를 주장하던 이테르테 대통령은 사실상 중국의 투자 외에는 외자를 유치할 능력이 없었고 중국은 투자를 빌미로 남중국해 분쟁 문제에서 이테르테 대통령의 입을 그러나 중국과 필리핀의 이러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받아낸 투자 약속이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가기도 전 필리핀 각지에서 반중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기. 지난해 4월 국민적 신망위부터 왔던 안토니오 카피오 필리핀 대법원 선임 재판관이 이테르테 정부가 중국과 체결한 투자 계약서를 하면서 이 계약서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선 것이 계기였다. 카피오 재판관은 중국이 투자 계약서 곳곳에 독소 조항을 심어 필리핀의 자원과 인프라를 강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며 이러한 함정 탓에 필리핀은 다른 나라들처럼 주요국 요 자산을 중국에게